김용 후보가 매불쇼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유시민 작가에 대한 해명이 이상합니다. 최욱 앵커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김용 후보의 빈틈을 파고드는 질문을 했는데 역시나 기대 이하였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김용 후보 최고위원에 출마한 출마의 변부터 인사와 함께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보석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송 출연해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 결과가 그렇게 싹 뭐 좋은 결과는 아니라 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또 당이 좀 다소 시끄러운 이런 면이 많아서 이 지도부에서 첫 번째는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 대변인 성남 같이 활동을 하면서 당청 간의 가교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늘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한 적도 없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당원 중심 이 정당에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이 당에 좀 반영해서 실천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평당원의 대변인 김용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예비선거에서 14분이나 나와가지고 많이 나왔죠. 근데 많이 그래도 좀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8분 안에 들고 시작할 때는 한 5위, 6위 했는데 엊그저께는 3등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론조사. 네. 우리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것도 힘을 예민할 많이 수 받고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그 객관적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하시면 지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 데이터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STI에 의뢰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여기 보면은 좀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김용 지금 최고위원 후보께서 민주당 지지층 10.7% 그리고 무당층은 11.4%.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합쳐서 10.7.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 11.4. 네. 요런 지금 그래서 순위고요. 요 보면은 3위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최민희 의원 최민희 후보가 1위고 박선원 후보 후보가 2위, 그리고 김용 후보가 3위. 3위 맞아요?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3위 한명 더 있습니다. 한민수 후보. 네, 한민수 후보가 있습니다. 이걸로는 이제 4위 정도로 그렇죠. 이게 아니고 이제 요 직전에 다음 나왔던 아, 조원 시에나에서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3위 괜찮습니다. 했습니다. 네. 워낙 예민한 예.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후보로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서 뭐 3위 나오는 것도 있고 4위 나오는 것도 있고 총 여기서 이제 5분이 당선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선출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분이. 여성 한 분은 원래 의무적으로 등수에 안 들어도 이제 들어오시는 건데 지금 이제 최민희 후보께서 앞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4명을 갖고 경쟁하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예. 지금 전당대회 출마자분들이 이제 몇 분이 나오셨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세간의 비판을 질문하고 그럼 후보자분들은 해명의 기회로 삼고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뭐 만들어내고 하면 천하의 나쁜 놈이지만 존재하는 것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모든 분들 다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꼭 해명의 기회로 잘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이제 컷오프 됐던 이건태 의원 그리고 박성중 의원이 김용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친명 연대를 이제 구축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재명 정부는 구조적 다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명 연대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입지를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세간의 비판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건태 후보님이나 전 후보 그다음에 이제 박성준 의원님이나 저하고 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막역한 사이였고 특히 이건태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맞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검사 출신 이 법률가들을 봤는데 정말 이 정의로움이 대단하고
그리고 국정조사에서도 그때 간사하면서 역할을 하셨죠. 굉장히 크게 이 다른 자기 의정 활동을 희생하면서 정의를 네. 밝히기 위해서 물론 그때 국정조사하면서 제 사건도 굉장히 많은 진실이 나왔습니다. 네. 철거업자한테 돈이 갔다는 진술까지 나올 정도로 저는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 이건태 의원이 좀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경쟁하면서 그랬는데 아쉽게 이렇게 탈락을 했고 저와 똑같은 또 이신점심으로 그렇게 네. 저에 대한 지지를 말씀해 주신 것 네. 같고 거기까지는 박성준 의원님도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까지는 예, 예, 아름다운데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친명연대라고 해버리면 이게 이재명 정부는 지금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좁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네. 반청연대. 네. 난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예.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친명 연대에 대한 해석이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근 70%에 육박하는 굉장히 네. 호평을 받으면서 선전을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 세력은 갈수록 많을수록 좋다. 당연합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 외연이 넓어지는 구조적 그렇습니다. 다수라든가 네. 이런 분들도 저는 광의의 친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저의 최고위원 관련해 가지고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그런 범위에서 본다면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시기 때문에 친명이 넓어지는 거는 좋은 거고. 그 좋은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계신 분들이 그 안에서 저를 지지하는 거 저는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8분의 후보 중에서 7분이 다 국회의원 분들이신데 우리 우원시 국회의장님 의장님께서 제 후원회장을 맡아주셨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김부겸 선배 같은 경우도 네. 대구에서 그렇게 힘들게 선거를 치러서 그동안 뭐 언론 나오지 않고 계신데 저를 만나서 저를 지지해 준다고 네가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는 네. 가교 역할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뭐 김대중 재단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희상 의원님께서도 네. 의장님께서도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저를 지지해 준다 열심히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김정희 네가 들어가서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 뭐 개파 친명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연합군, 네. 연합 함대가 지금 형성돼서 평당원 김용을 도와주고 계시다. 네. 이렇게 좀 자부심을 좀 표하겠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분들이 그 도와주시네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일 것 진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후보님은 이 자타공인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보님의 말과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 짓게 돼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죠? 오늘 이제 자타공인 이제 최측근이니까. 그래서 우리 후보님의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이재명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검찰로부터 탄압받을 때, 그리고 우리 김용 후보가 정치 검찰로부터 탄압받을 때 매불쇼가 정말 열심히 함께 했습니다. 네, 진짜 정말 모든 사람이 이 제대로 된 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함께 했습니다. 우리 매불쇼 반명 채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 절대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매불쇼는 어려울 때 우리 진보 진영의 네.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들에게 저는 위로를 주는 그런 대단한 방송이었고 특히 우리 매불쇼에서 우리 최혁 앵커님의 그 유머 코드가 있는 유머가 대단해요. 네, 너무 저평가돼 있어. 이 방송은 정말 경계를 허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최욱의 매력에 네. 빠지게 했고.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요 다음 질문을 위해서 제가 드린 질문이 질문이었습니다.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네. 그 매불쇼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 방송을 보고 뭐 누군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각자의 몫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 후보님은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극우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뭐 평가 뭐 저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데 혹시 그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극우와 다를 바 없다. 이 표현은 제가 이제 다른 거 설명하면서 네. 부과된 것 같고 그건 본질이 아니고 저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의 그동안에 우리 진보 진영에서 해오셨던 많은 역할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네. 이번 최근에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위기에 놓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지방선거의 패배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뭐 책임과 반성 이런 부분이 사라지면서 책임 공방에 있어서 청와대 이재명 정부에다가 이게 넘어가는 그런 게 이제 발단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우리 내부의 신뢰를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조금 그거를 좀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방향이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쭉 지켜보면은 네. 처음에 그 ABC 그 가치 이익론 그죠? 그다음에 뭐 재건축 증축론 그다음에 뭐 필패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선 그 썩는 어물전 이런 발언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발언이 많이 좀 완화되셨지만 이 모든 거의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계 개편에 대한 의혹. 그리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이 의문. 이런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굉장히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는 비판하고 비난은 다르다.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네. 이거를 충분히 진위를 담을 수가 있는데 제가 들을 때는 이게 비판이 아니라 비난처럼 들리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의 공감대 그다음에 저의 주관적인 생각 이런 거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네. 뭐 후보님의 평가는 뭐 네. 잘 전달이 된 것 같고 그 평가를 평가하는 거는 또 각자의 몫인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시민 작가를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 네, 입장이거든요. 예. 이건 뭐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르니까. 그런데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줄여나가는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 전당대회 이 시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 외연을 넓히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1인 1표주의 그다음에 당원 주권주의,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누구보다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국민 주권과 그다음에 국민 통합 이거를 양대축으로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시니까 국민들이 70%에 육박하는 네. 지지를 보여주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게 발전돼야지 우리가 2년 후에 총선, 네. 4년 후에 우리 민주정부의 재집권.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모든 우리 함께하는 분들의 지상 똑같아. 과제인데 네, 과제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우리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이 평가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선을 그려가지고 정파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의식에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전당대회가 제가 예비선거 발표 이틀을 앞두고 클린 선거 가자. 네. 네거티브 하지 말자. 네거티브 지향해서 빨리 이거를 좀 우리 한 달 후에 있으면 우리가 동지적으로 같이 봐야 될 사람들이다. 네. 이러는데 이후에도 지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이 굉장히 갈등이 촉발되고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그런 궤도로 돌아서서 우리가 8월 17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일부터 그렇습니다. 당장 합동 연설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그래서 이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안착시키고 2년 후에 총선 진짜 승리하고 4년까지 재집권의 힘을 국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맞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예. 지도부를 지도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그냥 거기에 천착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무슨 뭐 누구에 따라 가지고 누구에 따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유, 네. 모든 기준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당기면은 그러면은 2년 후에 총선에 지금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졌을 때 야 이거 민주당 걱정되죠. 찍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제가 현장의 걱정돼. 목소리를 가지고 평당원의 마음으로 해서 그거를 살기 위해서는 저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정말 기존에 있었던 문법
여기서 벗어나서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제가 청년 문제도 목소리를 세게 내는 겁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이 지금 실천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과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제 네. 진심이라고 이렇게 아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보석되고 이제 매불쇼 나오셨을 때 저는 제가 받은 느낌은 참 뭔가 이거 호인이다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은 좀 발언이 조금 날카로우셔가지고 아니,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제가 근데. 진짜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 예비 선거하기 전만 하더라도 네. 이 상대 공격하지 말고 네. 이렇게 아울러는 이런 역할로 나는 가야 돼 그런 생각했는데 네. 야 이게 선거에 치러보니까 빠지더라고요. 점점 유혹에 넘어가게 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 가끔씩 이렇게 네. 일탈하는 거는 그 이 우리 선거에 후보님은 뭔가 호인 이미지를 좀 강점으로 내세워 주세요. 제가 네. 정말 뭐 이 많은 후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김용희가 정치하면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게 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 그래도 정치 그러면은 저는 성쌓지 않고 길 내는 사는 게 정치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김용 개파, 김용이 꾸리는 친명 개파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나와서도 보석 나왔을 때도 우리 매불쇼 출연했고 네. 우리 황희도, 황희도. 오창석, 예. 김규현 이런 젊은 분들. 오창석이 왜냐면 장서가 잘 있지?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민주당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산. 네. 저는 박수산 정말 뭐 이런 민주당은 분들이- 아닙니다. 저도 매불쇼의 미래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이런 네. 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정치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이거든요. 근데 후보님, 네. 이거 현실이니까 말 나온 김에 네. 지금 이제 몇 명 이렇게 좀 거론하셨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름만 나와도 우리가 까르르 하면서 우리 서로 행복하고 우리 진짜 한 길로 가자 한 방향 이랬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벌써 몇 명 얘기했잖아요. 다 키 조그마한 애들인데 서로가 지금 반목하고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히 안타까운 건 이재명 정부가 하나가 되고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벌써 이렇게 반목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자꾸만 뭐 누구 욕하지 않으면 반명 우리는 친명 연대 아니 이게 친명 연대면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이런 거 좀 안 해야 된다. 이게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가 시작됩니다. 예. 이 연설회가 시작되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의 비전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정견, 그다음에 본인의 역할, 우리 민주당의 발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런 걸 담아서 얘기하게 되면은 네. 지금 우리 최욱 앵커님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네. 그런 부분은 점차 사라질 거라고 생각되고 고맙습니다. 제가 네. 또 8월 17일 날 들어가면은 확 없애버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대법 선거를 예. 앞둔 상태에서 네네. 이제 보석 상태입니다. 지금 보석으로 이제 나온 상태예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근데 저 최욱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그리고 개인적인 지식으로는 대법에서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건 뭐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보궐 선거 때 국회의원 이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를 굉장히 지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출마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작년에 조작기수 대응 TF, 국정감사, 올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걸 하면서 제 사건이 다 검찰들이 증거 조작하고 네. 진술 회유하고 구글 타임라인 같은 객관적인 네. 디지털 증거 검찰이 아유, 저희가 제일 많이 알죠. 제일 많이 다뤘죠.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출마해도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런 걸 아는 또 우리 국회 의원분들이 무려 77분이 김용희가 출마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의 지도부 일부가 이 전체적인 선거에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뭐 어떡합니까? 제가 백의종을 했는데 저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네네네. 그래놓고 결국 저기 국힘의
대권 주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다 불러드렸잖아요. 국회에서. 한동훈, 오세훈. 그러니까 저는 조작당한 거 뻔히 알면서 우리 스스로 국힘 같은 얘기하면서 김용이 나오지 마. 그래놓고 쟤네들은 다 들어온 결과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드리는 말씀이 아니 한동훈 저 조작한 게 국정조사에서 다 드러나면서 심지어 이원석 검찰총장 당시에 네. 이런 사람까지 제 사건을 철저하게 다 보고를 받은 게 나왔거든요. 그럼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이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보이죠. 제가 방송에서 한동훈 너는 내가 잡겠다. 너는 내가 저기 국회 들어가서 내가 잡겠다. 근데 국회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그죠? 지금. 네. 그래서 당에 들어가면은 여러 많은 분들이 이번에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보안 수사권 문제까지 싹 정리가 돼서 오늘 표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개혁의 진정한 네. 저는 진정한 완성이 아니라 첫 단추는 최근까지 사건을 조작한 검찰 이들의 단죄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누가 하겠냐? 그거 아무도 못 해요. 아무도 못해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뭐 얘기하는데 그거 가장 단기간에 잘할 사람은 김용이다.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기다려라. 내가 들어가서 너의 진상을 밝히고 네. 너의 죄를 처벌하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요. 큰일 났네. 저희가 코너가 또 남아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끝으로 예. 나 최고위원 되면 나 이거는 내가 꼭 한번 하겠다 네. 하는 약속 네. 또는 끝맺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은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거, 당의 혁신,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저는 최고위원회 문부터 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역 다니면서 제가 한 열흘 동안 한 3가지 정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광주, 전남, 호남에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지도위를 열겠다. 그래서 전국의 사회복지의 이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정말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뭐 책임이라든가 이런 건 많아지면서 모든 걸 다 그분한테 넘기는 이런 거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제가 충청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임기 마지막을 세종에서 집무실에서 보내겠다. 그래서 행정수도 특별법 여기와 관련된 거 명확하게 우리 당에서 이 법률로서 여기에 대한 규정하겠다. 그 약속 드렸고 3번째는 제가 서부 경남 서부에서 사천 산청 저기 그 어디야 진주 여기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들 만나서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이분들이 제발 좀 지역에 평소에 좀 잘해달라 민주당이 그런 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우리 최고위 구성되면은 직접 지역에 내려가서 우리가 동서남북 대한민국 어디나 민주당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습을 듣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장의 민주당 지도부가 들어가서 평당원들과 네. 그다음에 지역의 어려운 이 지역위원회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네. 그런 민주당의 문을 열어 젖히겠다. 네. 이 약속을 최우선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서 용어가 나옵니다. 예. 검사들이 수사는 못하도록 예. 요거는 아주 확실하게 해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일단 높게 평가를 하고 다만 그 우려가 계속 있었죠. 경찰이 암장하거나 경찰이 장난치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검사들이 세게 스크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뒀습니다. 이제 뭐 보안 수사 요구하고 재수사하고 재수사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마땅치 않으면 뭐 중수청으로 보낸다든지 검사가 다른 뭐 그 같은 기관의 상급서나 다른 수사로 보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무력까지는 그렇고 나름대로 뭐 서로 이제 상호 보완 견제할 수 있는 거여서 저는 이제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우려되는 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던 특사경 부분입니다. 특사경이 다루는 사건은 정권 속취. 그렇게 돼 특사경이 있다면서요? 하는 모든 사건은 정권 속취. 그리고 검사랑 협의해서 수사한다. 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밝힌 당론인데 이게 좀 걱정스럽고 약간은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네.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또 있나요? 다른 예, 부분? 저는 좀 다른 부분 우려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 이제
수사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는 아니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의견 또 청취. 들어갔잖아요. 네.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볼 때 이게 의견 청취를 내가 지금 하러 검사실에 불려와 있는 건지 아니면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지 구별이 되냐는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검사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사건에서 의견 청취라는 형식으로 이제 조서처럼 수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범죄를 인지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수사 단서를 발견해서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중수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사 자체를 압박하면 그게 실제로 늘어난 팔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랑 어떻게 구별을 하고 어디까지 막을 거냐. 네. 왜냐하면 일반인 분들은 검사실 불려가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계속 질문을 받으면 듣다 보면 수사 같아요. 압박 느끼고 그 질문 자체를 여러 개를 듣다 보면 이런 방향의 진술을 원하는구나. 이걸 나보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네라고 사람이 듣다 보면 느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제안을 하며 그걸 만약에 서류로 그 문답서를 작성을 한다면 그것을 만약에 검사가 기소하면서 뭐 참고 자료 증거는 아닌데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낼 수 있게 할 것이냐 등등 네. 그런 게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요. 구체적인 어떤 실행과 관련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챙겨야 할 게 굉장히 많네요. 지금 보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법안도 물론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시행령과 시행 규칙 규칙 거기까지 이 되게 챙겨한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한동안 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렇지. 있잖아요. 있죠. 이게 법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는데 이게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검찰이 내부 규정을 만들 때 자꾸 상위법이랑 좀 그 취지가 안 맞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낑겨 넣어서 자신들의 어떤 권한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꽤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검찰이 만들어서 시행한 규정이 있는데요. 7월 1일부로 시행을 했는데 특사경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7월 1일 날 규정을. 시행을 시켰어요. 근데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은 공소청법 만들 때 검사의 직무에서 삭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지휘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미 공소청법이 나왔는데 검찰은 7월 1일 날 특사경 수사지휘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중요 사건은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찰의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럼 법에 예를 충돌하는 거잖아. 충돌 아니니까 검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려고 시도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네. 좀 눈을 똑바로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네. 방금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와. 자, 이런 어떤 후속 작업들 잘 맞아요. 챙겨야 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흡족해 하더라고 표정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 뭐 고생했죠. 웹자보 있던데 한번 띄워주세요. 보니까 모처럼 이렇게 좀 밝은 모습이야 사람이 그동안에 심각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가 보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당원들이 볼 때 좀 흐뭇해하잖아요. 모처럼 흐뭇해. 저분이 웹자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소 표정 중에 아마 저게 제일 밝은 걸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정도면 잘 된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그러나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계속 특히 이제 저 김용민, 박용민, 박은정, 뭐 서영교 이런 분들이 계속 이게 이제 이후에 쟁점이 되는 것마다 좀 우리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고 일각에서는 그 국회의장이 지난번 박병석 때 그 등 때문에 이번에 조정식 의장도 혹시 뭐 꼼수가 있을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어제 벌써 한번 세게 똥볼을 찼잖아요. 망언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연임 뭐 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솔직히 괜히 이재명 대통령 코너에 몰아넣고 대통령이 위한다는 사람이 말이야. 정무적 감각도 없이 국회의장이나 대놓고 그리고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야 괜히. 이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강심장도 아니거든. 조정식 의장도 대충 알거든 스타일을. 새 가슴이거든. 못할 겁니다. 등.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설마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할 거라고는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왜냐하면 좀 그 뭐라 그럴까 좋게 말씀드리면 대세에 크게 거스르지 않고 예, 흐름 가는 대로 예, 또 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맞아요. 않습니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저 대통령도 또 선을
그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회에 공을 넘겼는데 갑자기 국회의장이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건 말이 안 네. 되니까. 그리고 최영중 사건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 이현우 과장님 네. 지금 이게 좀 이 검찰의 그동안의 그 사건 문객이잖아요. 네네. 요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좀 대처를 했다면서요? 네,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지금 또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단 불청구랑 반려 조치를 하면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서울 남부지검장을 지냈던 이 고위 간부 출신인 이 김진모 전 국민의힘 이 청주성원 당협위원장이 검찰과 또 이렇게 짬짬이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문제가 됐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김승원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등이 해가지고 이 관련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구속영장이 계속 경찰이 구속영장이 거부되고 통신영장이 기각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최영중 의원이 보유했던 온라인 클라우드 자료에 대한 강제 수사도 필요하다 이런 요구선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이제 영장 청구권이 국민이 아닌 강자나 사적 인연을 위해 행사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청문회 개최도 요구할 거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하겠다라는 기자회견 진행하셨습니다. 내가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게 이제 눈에 띄는 네.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 오남용도 그렇지만 한편으로 좀 뭉개는 거. 네. 지금처럼 경찰이 이건 진짜 필요한데 검찰이 뭉개버려. 이게 공수처청이 뭉개버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얼마나 뭉갠 거냐면요. 실무에서 제가 이제 본 사건 중에서도 그 이제 그 뭐 도서관 같은 데서 예. 그냥 계시는 여성분을 이렇게 몰래 찍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여성분이 신고를 해서 그 범인을 보통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몰카나 이런 범들은 우리나라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사람을 계속 그 옷차림으로 추적을 한 다음에 언젠가 신용카드를 쓰거나 지하철에 딱 찍는 순간에 신원이 딱 떠요. 야 좋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하루 만에 찾는데 찾자마자 그 핸드폰에 있는 거 본인이 누르면 바로 어딘가 전송할 수 있잖아요. 추가 피해, 배포 피해라는 게 굉장히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영장 바로 나오고요. 예. 치기만 하면 나오고 영장 치고 집에 가서 있는 그 핸드폰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나 컴퓨터 다 뜯어요. 어디서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성범죄는 굉장히 신속하게 영장도 발부가 되고 또 집행되는 범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영장을 경찰이 신청까지 했는데 이렇게 미성년자 상대로 한 범행 이런 혐의가 있는데도 청구 안 했다는 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매매 사건, 어른들끼리 합의한 성매매도 단속을 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단속을 하면 여성이 됐든 네. 그 여성을 관리하는 포주가 됐든 핸드폰 이 통신영장 기본입니다. 그냥 이거는 ABC예요. 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각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건을 단속했으니까 그것만 기소한다? 저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자 생활하면서. 무조건 해서 또 다른 건을 찾아요. 한 건만 했겠느냐. 그렇지, 그렇지. 이건 기본이거든요. 예. 중일이잖아요. 예. 다른 피해자를 안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장기 사건하고 거의 진짜 똑같이 이중한 사건이야. 누가 봐도 이 사건은 또 검찰의 잘못이잖아. 그거는 경찰의 잘못이고. 근데 이거 비중이 그리고 국회의원이잖아.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인이잖아. 국민의힘 시의원이고.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보도가 안 돼. 이상하죠. 저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번 사건이 그 서영교 의원 비롯해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처럼 검찰이 지금 기소권하고 영장 청구권만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나 남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그 징역형 나왔잖아요. 예. 그게 이제 윤우진한테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 그렇죠. 대검 중수부 출신 소개시켜준 거, 예, 그거 거짓말 한 거잖아요. 네. 그 당시 윤우진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6번 쳤는데 검사들이 대놓고 뭉갰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알려지면 이거는 좀 균형 있게 판단할 텐데. 윤우진이 윤대진 잘 나가던 그 소윤이라고 하는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니까 네. 그나마 보도가 된 거죠. 이렇게 암장되는 사건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그럴 많아요. 것 같아.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조정식의 똥볼 방안 대통령 현직 대통령도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연임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의원들이 뭐 이거는 그냥 그 뭐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긴장이 풀려서 약간 그 기자한테 낚여서 발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쉴드를 쳐주기도 했는데. 조정식 의장이 무슨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인터뷰를 그렇게 자주 합니까? 하루에 뭐 5번 6번씩? 그러니까요. 국회의장이? 그리고 육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질문의 의미가 뭔지를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많은 이거는 있잖아. 평상시에 머리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나온 거야.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생각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시기에선 슬쩍 한번 여론을 떠보려고 한번 발언한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이 파장을 가라앉힐 수가 없고 본인이 사과를 하건 명백하게 좀 선을 꺼야 된다고 봐요. 뭐- 87년에 헌법에서 그 규정이 들어갔을 때 왜 들어간지 생각하면 사실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해북 국회의장 한번 띄워주세요. 조정식 해명했던데 해명도 두루두 하여간 평소 이미지라워. 메시지가 없어. 지금 문제가 국회의장실에서 이게 기자 간담회를 이렇게 했어. 사전에- 이거 한 번만 예, 소개합시다. 예.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 선이에요.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음. 사전 질문을 받았고 많은 기자들이 사전 질문에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전 질문이 있었대. 나도 그 얘기 네.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게 이제 조정식 의장이 자기가 준비한 답변이 답변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 그렇지. 순간에 돌발 질문이 있었고 예. 그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돌발 대답을 했다라기보다는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예상 답안을 준비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첫 번째 대통령 순방 중에 기자회견 한 거 자체가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명이 맞다면 아니 대통령이 주목받을 수 있게 해야지 자기가 왜 그러니까 국회의장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할 수 있죠. 근데 좀 자제해야죠. 아니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저러고 약간 있으면. 조정식 의장도 김민석 편 아니야? 상식적으로 보면 김민석한테 도움 안 돼. 전당대회도 저게 도움 되겠어요? 도움 안 돼.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조정식 의장도 그렇고 6선 5선입니다. 친명 좌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최다선 의원들인데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 없을 때 무슨 법무부 장관을 관둔이 많이 처음 봐요. 외국에 있는데 지금 주요 장관이 사표 내겠다고 뭐 이러고 있는 거. 그리고 조정식 의장은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말 그대로 똥볼을 차갖고 이게 아마 일부 친명 세력들은 연임을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뒀고. 왔는데 그 가능성을 날려버렸죠. 조정식 의장이. 아니 나는 이참에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오윤혜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반 농담 반 진담격으로 연임 얘기를 막 하거든. 난 정치 모르는데 대통령이 일 잘하니까 연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잖아. 옛날에 매불쇼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군데 나와서 많이 했잖아. 진행자가 날카롭게 지적을 해줘야 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든다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혼찌검을 냈어야 돼.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연임 이런 얘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정치인들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책임은 뉴 이재명 세력들한테 1차적인 책임 저는 있다고 봐. 이걸 작전을 세웠던 누군가 더 있다면 걔네가 더 문제겠지만 이런 거를 그냥 정치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안입니까? 아니요, 대통령 연임 개헌이? 이게 정치 모르면 정치 평론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왜 그런 자리에 정치 평론을 자기가 정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제가 아마 박시영 TV에서 그 얘기 최초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일베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고 그 얘기했지. 얘기를 했었죠. 그거 난리가 났었어. 그 얘기를 왜 저 했었냐면은 굉장히 잘 들었어요. 공감했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뭐가 자꾸 이렇게 작업 비슷하게 여론을 만들려는 노력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연임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을 띄우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인터넷상에서 이 실시간 채팅창에서 자꾸 그게 약간 이게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퍼뜨리는 게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연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극초반부터 연임 얘기가 계속 댓글창에 나왔잖아. 계속 나왔습니다. 뭐 영생 얘기 나와. 난 네. 이게 무슨 종교 집단이야? 그때 그냥 그러니까 저도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농담으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놓고 저도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 신천지 받아 앉잖아요. 민주당의 그래. 그때는 의원들이 그러더니 연임을 또 이런 식으로 받아 안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이게 지금 제가 지적한 그 일배 문화라고 하는 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선을 근거 그래서- 없는 얘기 이런 그래서- 거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돼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른바 뉴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재명 파리하고 이게 헛소리하는 애들을 선을 그어야 돼. 맞는 근데 말씀이에요. 이상한 애들 막 대통령 X에 뭐 그 받아주고 막 이러잖아. 리트윗 하고 이러니까 기고만장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친명이나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그 이제 신진 비평하시는 분들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문제가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한테 이런 일도 그렇고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대통령의 연임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메이저 그런 언론의 기자까지 국회의장한테까지 마이크를 들이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역사적 금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연임하는 나라도 있어요. 뭐 중임도 하고 재임도 하고. 전두환도 안 했어.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노태우도 안 헌법에 하고. 헌법 개헌할 때에 그 당시 재직했던 대통령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왜 들어갔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독재의 역사를 갖춘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헌법 고쳐가지고 개헌해서 연임한다는 거는 역사적 금기 사항이에요. 그거를 쉽게 농담으로라도 연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자질이 없는 거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진영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이번 지선 때 국민의힘에서 뭐 들고 나왔습니까? 내란당이면서 내란을 반성하지도 않는 주제에 부정선거 했잖아요. 다음 총선 그 플랜카드 그분들 플랜카드 제가 한번 예상 맞춰볼까요? 독재 타도 아니, 독재 반대. 저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총선 대선 그런 어떤 선거에 대한 영향을 떠나서 위선적 행동으로 볼 거예요. 중도층들이 보면.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네. 윤석열 잡을 때 윤석열이 계속 그 다음에 김건희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계속 그 의심을 했잖아요. 내란 전에도. 그런 의심이 드러났고 사실상은. 그런데 우리가 집권하니까 진보 진영도 연임 얘기를 꺼내네.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보수층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위선적 행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 따끔하게 폰 찍으면 안 내네. 그래 방송에서 버젓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적이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위선 프레임이 조국 사태만 있는 게 아니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진짜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대통령 영생 얘기 떠들고 다니고 이러면 미친놈들이라고 하지. 근데 진짜 아무도 선을 그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베식으로 막 내부 총질하고 형사소송법 관련해가지고는 대통령이 거부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민주진영 내에서도 막 나와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신천지 얘기 나오고 연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누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을 그어주지도 않고 어쨌든 연임 얘기가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정식 의장의 이 실책 발언으로 이게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내부에서 이 여의도권에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늘 청와대에서 이 정무수석이랑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연임 뭐 그런 계획 없다. 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막 급하게 나와서 오늘 이야기를 그건 했단 해야죠. 말이에요. 그건 잘하셨어요. 그건 잘하신 거고.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건 네. 잘한 거죠. 제가 봤을 땐 홍익표 정무수석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힘들 것 많이 같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화, 일베 문화 말씀 잘하셨고 그런 온정주의 있잖아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고 온정주의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거를 유시민 작가가 지적을 한 거라고.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뉴 이재명 세력들이 잘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간신배들만 지금 드글드글하고 눈치 보고 소신 있는 정치인들 없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쌓여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라고.
정말 큰일 나요. 이러다가 대통령 지지율 나 더 떨어진다고 봐. 그러니까요. 주식도 지금 폭락하고 있지.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간 느낌이 없어. 대통령 순방에서 성과는 많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다고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짜.